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고 그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현재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병원이긴 하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작은 동네 병원 의사예요. 어린 딸과 아들이 하나 있어서 애들 키우느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꽤 규모가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수업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편이라서 퇴근이 늦은 편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학원이 대충 마무리되는 11시가 넘어서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학원에 전화해보면 남아있는 당직 직원의 말이 원장님 나가신 지 오래인데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라고 말했고 저는 매번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기만 해왔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림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일 하랴 병원 환자 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점심때까지만 해도 연락이 잘 되던 사람이 꼭 저녁 시간만 되면 연락도 안 되고 문자로 여보,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우리 학원 잘 되고 있는 거 알지? 고등학생 신입생들이 요즘 들어왔는데 반이 늘어나서 나 수업 준비하게 봐야 할 자료가 있어. 자기야, 나 믿어. 라는 말만 하고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솔직히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면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힘들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저희 집에서 계속 지내고 계시지만 사실상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요즘 세상 경험해보고 싶다고 혼자서 텔레비전만 보기에는 너무 따분하다길래 스마트폰을 사드렸더니만 친가 전 식구들을 모두 단톡방으로 초대해 된장의 효능 이런 거나 보내고 누구는 읽었네 말았네 하면서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못살게 구는 등의 행동을 하는 분이라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다가 병원이 잘 되는지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보시면서 본인 아들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시면서 저에게만 금전적인 요구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이 있었죠. 선생인 우리 아들보다는 병원이 더 잘 되겠지 않겠냐? 이번 생활비는 얼마인고? 요즘 참 옷 하나 사기도 아까울 정도야. 언제쯤 좀 풍족하게 써보냐? 하고 잔소리를 해대시곤 합니다.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은 사실상 시어머니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일 텐데 온갖 일에 관심 많으신 분이 자신의 아들 일로는 매번 표정이 평온한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얼굴을 자주 못 보자 울기도 하면서 왜 아빠는 안 오냐고 할 때도 시어머니는 평온하셨죠. 어느 날은 저도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걱정은 안 되세요? 지금 집에 안 들어온 지가 2주째예요. 무슨 학원 원장이 애들 공부 봐준다고 2주 넘게 안 들어온 사람이 어딨어요? 하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그러시더군요. 아니 씨부레 사람이 들어오든 말든 뭔 상관이요? 지금 신랑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그렇게 씨부랑하면서 나부끼면 그때는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여자가 가만히 있긴 할 것이지 어디 말이 이래 많아?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제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수상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3주째쯤 되는 날 폭발했습니다. 아이들에겐 아빠가 여행 가셨다고 말하며 달래놓은 뒤에 시어머니만 밖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한테 숨기는 거 뭐 있죠?
물론 없다고 하실 거 알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두고 보세요. 저 바보 아닙니다. 사실을 밝혀내고 말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심 찔리셨던 건지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건지. 그려? 네 말이 맞는지 보기나 하자. 한평생 그래도 심심할까 봐 옆에 있어줬구만. 나한테 하는 말이 이런 거요? 있자녀? 나 니보다 20살 더 많어. 어디 해봐. 라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있자녀? 나 니보다 30살 더 많어. 어디 해봐. 라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 대화를 끝으로 본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보이지 않는 실타래 같은 싸움이 시작된 거죠. 저는 일단 제 친구 중에 저희 남편 학원에 들어간 친한 동갑내기 선생님을 알고 있어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없는 친구라 가능할까 싶었는데 제 하소연을 듣고 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우선 누구와 가깝게 지내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친구는 야간 수업인 토요일 밤 9시가 끝나면 뒷정리가 시작되고 10시가 되면 사람들이 나간다고 했고 그때 선생님들 조차도 안 쓰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곳에 숨어 있으면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알아볼 수 있지 않겠냐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3일 정도 개인 사정으로 병원 문을 닫는다는 공지를 한 채 남편의 뒤를 밟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날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둘째 날 그 화장실로 들어가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안에서 충격적인 것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화장실은 뭔가 참 수상했는데 이상하게도 깨끗하고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늑해 보일 정도였죠. 그런 화장실의 구조를 보며 어디에 숨을지 고민하려던 순간 구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바로 옆에 수도꼭지가 있는 칸으로 들어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딘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내용을 듣고 있자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연희 잘 있어요? 언니가 잘하고 있네. 걔 나랑 연애할 때 말이야 진짜 순둥순둥한 게 말만 잘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 안 되면 큰 소리 쳐서라도 어디 꼼짝 못하게 막아놔. 그 혜린이? 걔랑 얼마 전에 간 게 있지. 한 3개월 뒤면 출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학원 뒤에 뒷방 있으니까 거기서 잘하면 돼. 지금 애들은 연희가 잘 키우겠지. 언니 연희 돈 많으니까 돈 좀 모아가면서 살림살이 하다가 내가 나오라고 하면 돈 다 챙겨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언니한테 뭐 좋을 만한 거 해줄 텐께. 하고는 전화를 끊는 것 같더군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린이? 도대체 누구일까? 학원 직원인가? 시어머니는 이걸 다 알면서도 숨기고 지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마음 같아선 당장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저는 참고 참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터뜨려봤자 저에게 도움이 될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죠.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 같았고 그렇게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먹는 시간에 남편이 있는 원장실에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평소 쓰던 핸드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로 수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휴대폰 알림에 내 여자하고 하트가 있길래 저라고 생각할 뻔했지만 저와는 뭐 문자나 연락을 주고받은 지 일주일은 넘어가는 것 같았기 때문에 다른 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완전히 확인하고 싶었는데 혹시 비번이 걸려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원장실은 안전하다 생각했던 모양인지 잠금 따위 없더군요. 아주 간이 큰 인간이었죠. 그렇게 휴대폰을 보는데 그 여자의 번호가 아주 낯익은 번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휴대폰을 검색해보니 놀랍게도 남편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학원 실장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으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근황에 대해 묻는 척하며 말을 걸었고 언뜻 들으니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둘이 같이 있는 것 같더군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남편과 그 학원 실장은 평소에도 밤늦게까지 함께 있곤 했습니다. 학원 관리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마 그때부터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달 전쯤 학원 실장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 평소보다도 뭔가 푸석해 보이고 조금 불어 있어 보여서 살이 쪘나 했는데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까지 종합해보면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바보처럼 살 순 없었죠. 우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둔 파일을 준비했고 그걸 들고 가서 시어머니를 협박했습니다. 어머니 맞죠? 전화한 사람? 이걸 어쩌나. 힘들었겠어요 참. 식구였던 여자 속이랴, 남편 보호해주랴, 새로운 며느리 맞이하랴, 새로운 애 할머니 노릇하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보세요. 라고 하니 그때부터는 좀 겁을 먹은 눈치였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가지 않으려면 지금 이야기했던 거 입단속 잘 해야 될 거라며 말해놓고 그 길로 남편의 학원으로 갔습니다. 학원 카운터에 그 실장이라는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마침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 북적북적 하더군요. 저는 바로 그 쓰레기 같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미쳤냐? 원장의 와이프인 내가 근처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히 코앞에서 바람을 피워? 상간녀 소송으로 내가 너 제대로 피말려줄게. 그 뱃속의 애 잘 지켜야 할 거야. 내가 너 완전 괴롭힐 거거든. 그리고 준비해둔 베트남 고춧가루를 머리 위로 퍼부어줬습니다. 재채기를 하면서 눈도 못 뜨고 난리더군요. 학생들이 웅성웅성거리자 남편이라는 놈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원장실에서 나왔고 절 보더니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마냥 바들바들 떨어대더군요. 아무 변명도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나랑 이혼할 준비만 하면 돼. 나도 생각보다 좀 더러운 구석이 있어서 너도 좀 힘들어질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난리를 치면서 당연히 이혼 소송은 진행했고 여기에 학생들이 다들 착실하게 부모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지 정확히 그 난리가 나고 일주일 만에 학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런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서 아이의 교육을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던 건물 역시 저희 아버지 명의였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이 쫓겨났죠. 한바탕 남편 학원에서 계란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 진행 중에도 애는 잘 키웠는지 그 여자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둘이 혼인신고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 실장이라는 여자도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흥미가 없었는지 버리고 자기 삶 찾으러 떠났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에게 위자료도 지급했고요. 머리까지 풀어헤치면서 울며 빌었던 그 여자와 자기 자식이 한순간에 병신이 되자 무릎을 꿇고 빌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아주 속이 다 시원했죠. 제가 혼자 되면 못 벌어먹고 살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애들 데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바탕 난리통 속에 애들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애들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난리를 쳤던 게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순하고 공부만 하면 살아왔고 정말 실패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후 전 남편의 찌질한 소식들은 주변 지인들이 알려주고는 있지만 솔직히 이젠 시원한 마음조차도 들지 않네요. 제 덕에 누릴 거 누리다가 한순간에 거지가 된 거나 다름없으니 뭐 그렇게 살아가겠죠. 저는 앞으로 정말 애들 잘 키우면서 환자분들 잘 봐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